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요, 요즘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업 계약서가 인기래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는 내가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거래 금액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고, 이제 업 계약서는 반대로 내가 실제 5억에 거래했는데 계약서를 7억에 더 업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수도권, 세종 등 이제 덜 오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은 이 업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업계약서가 실거래가로 등록되고 투기 과열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실거래가가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음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그 기준 금액을 보고 뭐 위아래에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택 매수 가격을 좀 정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30% 정도의 업계약서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조사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 업계약서를 쓸까? 과연 누가 이득이길래 이런 업계약서를 써주는 걸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선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은 업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면요,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써도 내가 세금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판 사람들은요, 업계약서를 쓰면은 양도소득세율 증가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은 되게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2년 이상 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양조자들은 업계약서를 써줘도 내가 어차피 1세대 1주택 9억 미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혀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써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래 써줄게 라고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저가주택,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 덜 오른 저가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업계약서를 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업계약서를 썼을 때 누가 이득일까? 양수자, 그러니까 매도자나 매수자나 둘 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다주택자예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서 하나를 사서 이거를 양도 차익을 먹어도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업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집을 5억에 살 건데 저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야, 5억 말고 그냥 7억으로 써주면 안 돼? 나 돈은 5억을 줄 테지만 그냥 계약서만 좀 7억으로 써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거를 만약에 7억에 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땐 내가 7억에 사서 7억에 팔았으니까 아무리 다주택자인지라도 세금이 100원도 안 나오겠죠.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다주택자는 업계약서를 쓸 요인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실거주자예요. 실거주자인데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데 지금 조정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 이상 그 지역들은 대출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내가 저 5억에 사면은 이제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3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대출이 솔직히 40%밖에 안 나오는데 너 어차피 세금 안 내는 사람이니까 좀 이거를 5억이 아니라 계약서 한 7억에 써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7억이면은 4, 7에 28, 2억 8천. 2억 8천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이거를 네 집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매도자는 세금도 안 내니까 알았어, 그냥 7억에 써줄게 라고 할 수 있고, 매수자는 실질 내가 사는 금액보다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덜 오른 지역에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한 주택들은 업계약서를 쓸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매도자는 다음번 주택으로 이사 갈 때 취득자금 소명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집이 5억이에요. 근데 한 8억짜리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근데 8억짜리 집을 살려면 그 8억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소명은 간단해요. 내가 벌어서 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줬거나 아니면 대출 받았거나, 이거 세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벌었으면 국세청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줬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서 알 테고요. 대출 받으면 그건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될 테고요. 근데 나 이 세 가지의 합계가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충분히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내가 업계약서를 써주면
전 주택을 판 양도세 신고서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다음 주택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주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이유는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하시려는 분들, 실거래가 보고 많이 사실 텐데요.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호가라든지 이런 거 보실 텐데, 저희도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실제 실거래가도 보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등기까지 이루어진 거래들 가지고만 유사매매 사례가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참조는 하되 너무 신뢰하고 그거에 상응해서 집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업계약서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